만약 여러분이 오디세이처럼 웅장한 서사를 좋아하신다면 혹은 여행을 떠나도 화려한 휴양지보다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시가지를 거닐면서 생각에 잠기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과 도덕, 완벽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완독해야 될 작가 단 한 명은 바로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나 까레니나? 러시아의 대문호? 아니면 벽돌책만 쓰는 무시무시한 작가. 그런데 저는 톨스토이를 단순히 위대한 고전 작가 이렇게 이름 붙이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러시아 문화 권위자인 서경준 교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미워했다. 90권의 책을 썼지만 말을 믿지 않았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제도는 부정했다.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지만 지성은 증오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러한 모순을 짊어진 아주 불쌍하고 고독한 영혼이었고,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헤맸던 거죠. 그렇게 제가 톨스토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많이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톨스토이는 인간을 잘 이해한 소설가라는 점이에요. 정말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소설가인가 아니면 심리학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설 속 캐릭터들의 묘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히 심리 묘사는 더더욱 그렇고요. 마치 인간의 삶을 저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신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을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정밀하게 잘 관찰하는 사람 혹은 해부학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철학적인 소설가라는 점이에요. 톨스토이는 사랑과 욕망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과연 옳은 것인가? 사랑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진짜로 행복한 삶인가? 마지막으로 돈과 성공을 쫓는 삶이 정말 옳은 삶인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그런 인생 질문들을 톨스토이는 작품에 하나씩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사랑과 욕망, 결혼과 가족, 종교와 죽음 모두 총체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톨스토이는 진짜 위대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항상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소설가를 뽑는 그런 랭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톨스토이는 항상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명저 1위가 바로 전쟁과 평화예요. 그리고 타임즈 선정 125명의 작가가 뽑은 최고의 소설 무려 1, 2위를 석권했어요. 이분은 정말 작가, 평론가를 비롯해서 일반 대중적인 독자들까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작가 톨스토이를 과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제가 한번 작품 읽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톨스토이 입문작 이거예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책은 일단 얇아요. 100쪽대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 하면 기가 죽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면 누구나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 입문작으로 항상 이 책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판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그 삶을 과연 옳게 산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즉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찰해본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실 주인공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적당히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무난한 사회적 성공, 남들이 보기엔 꽤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이었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질문이 저 자신에게도 다가와서 꽂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혹은 정말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과 죽음, 가족과 직업,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왜 유명한지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톨스토이 두 번째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앞에 이렇게 묵직하고 서늘한 책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톨스토이표 따뜻한 우화로 한번 마음을 다스릴 타이밍이에요. 다만 이게 조금 우화라서 교훈적이라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하느님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가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천사는 그렇게 구두 수성공의 집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인간 세계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알게 되죠. 즉,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천사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기에도 좋고요. 인생의 길을 잃은 어른이 읽기에도 좋은 완벽한 단편 소설의 정석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이 작품을 읽으실 차례가 된 것 같아요. 많이들 대표작으로 꼽으시는 안나 까르리나. 이렇게 앞선 짧은 단편과 중편으로 기초 체력을 다졌다면 드디어 이제 이 대작에 도전할 차례예요. 이게 세 권이라 분량이 방대하긴 하지만 읽다 보면 또 진짜 재밌어요. 이게 심리묘사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나 까르리나는 첫 문장부터 굉장히 유명하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읽고 나면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 안나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유부녀인데요. 어느 날 젊은 장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나랑 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해요. 그는 안나와는 다르게 시골 처녀랑 결혼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거든요. 그렇게 소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사랑과 욕망, 결혼과 가족,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 권을 한번 종합해보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물음을 던지고,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마지막, 안나 까르리나는 사랑과 욕망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만나볼 작품은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가도 처음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이 책이 톨스토이의 화려한 데뷔작이에요. 이 책은 어린아이에서 소년, 청년으로 넘어가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자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보이는 거장의 씨앗이 바로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단편을 읽고 대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톨스토이 문체에 적응하고 워밍업하기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 데미안이나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성장소설을 좋아하신다면 특히나 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소설은 아닌데요. 이 작품은 톨스토이를 읽을 때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바로 톨스토이 고백록입니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 후기로 넘어가기 전에 왜 그가 정신적으로도 소설적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좋은 도서예요. 말씀드렸듯이 소설은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톨스토이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고백록이에요. 톨스토이는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성공한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귀족이었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하고 싶어 했을까요? 고백록을 읽다 보면 그런 고뇌와 함께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해답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톨스토이처럼 중년에 이르러 방황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사실 톨스토이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신앙의 힘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는 있는데요. 톨스토이가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중년에 이르르면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후기 작품을 읽기 전 꼭 읽어야 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톨스토이 후기 작품 중 가장 도파민이 터지는 책, 프로이체르 소나타를 읽어볼 차례예요. 이 책은 출간됐을 때 무려 금서로 지정이 된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줄거리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의처증이 있는 남편이 질투에 눈이 멀어 아내를 살해한 뒤 그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톨스토이의 개인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톨스토이 자기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톨스토이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책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아주 처참하게 부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불행했던 톨스토이의 결혼에 대한 작가 본인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한 그런 책이에요. 어둡고 서늘하고 섬뜩한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딱 읽다 보면 아니 톨스토이가 이런 책도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7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톨스토이 후기 대표작이자 마지막 장편 소설로 알려져 있어요. 읽어는 도파민 터지는 치정에 관한 작품이라면 노년의 거장이 품고 있는 사상이 살짝은 지루하게 전개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제아벌하고 좀 비슷하게 죄책감과 속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교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단, 결말이나 주인공의 신분, 주제의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한 귀족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는 젊었던 시절에 한 여성을 유혹하고 그런 다음 돈을 준 다음에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잊고 살았던 그 여성이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시베리아 유영길까지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과 사회의 부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긴 톨스토이 후기 윤리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결말이 꽤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 하면 안나 까레리나 전쟁과 평화만 읽으시는데 꼭 부활도 만나보세요. 이제 마지막은 다들 예상하셨죠? 바로 전쟁과 평화입니다. 가장 완독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지적인 소설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책이죠. 줄거리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면서 귀족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결혼, 인생,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려 2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에요. 저도 완독하는데 한 달이 걸렸을 만큼 진짜 두껍고 읽기 힘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책이 어려운 이유는 두께도 두껍지만 등장인물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읽다 보면 그 심리 묘사의 탁월함과 톨스토이가 내리는 분석력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간의 삶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담아낸 소설은 아마 드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이 책을 완독했다는 사실이 주는 뿌듯함, 뭔가 훈장을 단 것 같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완독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 책은 다른 대표작인 안나 까레리나랑 비교해보면 안나 까레리나가 한 사람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소설 한 권만 읽으셔도 정말 몇 권의 소설을 읽은 것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충만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처음에는 단순히 벽돌책을 쓰는 대문호 작가 라는 이미지의 톨스토이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사람의 욕망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작가.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를 한두 권 읽고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전작을 따라가면서 그의 질문이 얼마나 깊어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같이 느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읽다 보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인간과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화려한 줄거리보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빠른 액션 영화보다는 천천히 흘러가면서 사람과 풍경을 오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평소에 왜? 라는 질문을 주로 하신다면 당신의 취향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